정치연구소 영앤영. 21대 국회에 보내는 뜨거운 고급진 정치 컨설팅. 오늘도 뜨겁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치는 데이터다, 정치는 과학이다. 박시영 인치코리아 컨설팅 대표.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아니다, 정치는 촉이다. 갑니다. 최영일 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촉의 계절이 왔죠. 그렇습니까? 네, 자, 촉을 세워야 됩니다. 네, 단일화의 계절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단일화로 이제 뜨거워지는데 안철수 후보와 김종인 비대위원장 신경전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그냥 탁 날렸어요. 맞아요. 4번으로는 택도 없다. 안철수 후보의 지금 지지율은 착각이다. 이런 얘기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단계예요. 하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자, 우리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해야 한다. 예. 이건 결론을 정해놓고 있는 거죠. 예. 안철수 후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비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3지대 후보로 단일화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약간의 여지가 또 있는 게,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는 안 후보가 안 받을 테니 그건 하지 말자 하면서 이걸 또 이제 언론에서는 해석을 네. 단일화 여지를 두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 4번은 택도 없다. 2번으로 가야 한다. 이거는 사실 국민의힘 조직력이 밀어줘야 되잖아요. 네. 야권 단일화라는 게. 네. 근데 아무리 개인적인 경쟁력이 좋다 해도 지지율이 좋다고 해도 나가면 사실 4번으로 나가면 국민의힘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건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이 맞아요. 핵심 지지층들이 또 나는 안 움직이겠다. 나는 안 찍겠다. 그런 일부는 사람도 찍을 있겠죠. 수 있지만 일부는 우리 당 후보도 아닌데 하고 또 안 찍을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일단은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지원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타당의 후보니까. 네. 기호로는. 선거운동에 제약이 있죠. 예, 네. 그런 이런 면에서 김종인 후보가 이 얘기한 게 근데 이게 조금 고민이 있는 게 유승민 전 의원이 자,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되더라도 2번을 달고 뛰어야 한다. 이렇게 러브콜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입당이나 합당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단일화의 마지막 그 여지가 있는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기호 싸움인데, 저는 일단 기세 싸움의 영역인 것 같아요. 일단은 네. 길들이기 차원에서. 아직은요. 예.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아까 이제 선거법상 기호 2번을 달지 않으면 국민의힘 쪽에서 지지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렇죠. 내놓고 못해요. 그렇죠. 몰래 해야 돼. 그러다 걸리면 또 혼납니다. 네. 예, 그리고 보통 공당은 선거운동원, 선거사무원이라고 하죠. 법정 등록을 하는 선거사무원이 정해져 있거든요. 각 지역별로 딱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 흔히 말하는 운동복 입고 네. 인사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아침에 띠 출근길이나 두르고. 이렇게 띠두르고. 이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네 핵심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한테 일감을 주고 그분들이 뛰게끔 만드는 게 조직 운영의 기본 원리예요. 이게 선거의 공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바닥 조직이 이제 불만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죠.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후보로 국민의당 쪽에 나가면 그쪽에서 그걸 꾸려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국민의힘의 기본 조직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래저래 해서 이제 어려운 문제는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의 이야기 꼭 틀린 건 아닌데 문제는 안철수 대표도 본인이 뱉어놓은 게 있고 4번으로 나가겠다. 그렇죠. 두 번째는 2번으로 만약에 나갈 때 득표 전략으로 보면 득과 실이 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2번으로 나가면 무당파적인 성격을 가진 제3의 정당, 양당을 비판하는 층 중에서 안철수 후보를 좋아하는 분들이 흔쾌하게 투표장에 안 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되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국민의당 후보로 나가는 게 안철수 후보 개인적으로는 유리한데 득표상으로는 그러나 이제 선거운동 측면에서는 그렇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실제 선거장에는 안철수 후보 개인을 좋아하는 그 3지대 무당파적 성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투표장에 잘 안 가요. 여론조사에서는 잡히는데 그렇죠. 실제 득표율은 그것보다 안 나오는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 뭐라고 이야기하기 참 어렵네요. 자, 오늘부터인가요? 국민의힘에서는 최종 후보를 지금 뽑고 투표합니다. 있어요. 투표하고 오늘 있어요. 내일 이틀이죠. 네. 모레 자, 발표. 지금 양강 구도인 것 같습니다. 나경원이나 오세훈이냐. 네, 그렇죠. 네. 누가 지금 앞서 달리고 있습니까? 이거는 촉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도 내부에서는 각각 캠프에서는 뽑고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기세로 보면은 나경원.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어제 3.1절 첫날 이제 슈퍼위크 시작됐잖아요. 네. 안철수, 금태섭, 안철수 이변은 없었어요.
박영선, 우상호, 박영선 이것도 이변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당 후보랑 결국은 양자 구도로 만들어야 되는 게 야권의 문제인데 그렇죠. 여성 후보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재보선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부산, 서울을 계속 야당이 환기시키고 있었는데 네. 오세훈 후보가 나가면 약간 그림이 남녀 대결이 되잖아요. 그럼 이건 이상하다. 안철수 이제 박영선 후보가 이제 양자 구도가 그야말로 되더라도. 촉이네요. 별로 저기 근거 없는 촉. 이게 네. 민심에서는 정량적으로는 안 잡혀도 정서적인 이제 흐름이 또 자, 있어요. 데이터로 반박해 볼까요?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네. 나경원 후보가 출마 선언하면서 초반기 기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엄청 좋았어요. 그때는 오세훈 후보가 좀 밀렸어요. 좀 이렇게 조건부 출마 막 이러면서 모양새를 좀 꾸겼습니다. 그리고 V 막 해가지고. 예, 부에 네. 좀 안 좋았는데 최근에 또 오세훈 후보가 또 상승하는 느낌. 기고 네, 올라왔어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비슷하게 지지율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박영선 후보와 가상대결을 붙여보면 오세훈 후보보다는 나경원 후보가 나섰을 경우에 격차가 좀 더 줄어드는 조사가 네. 다수가 나왔던 게 몇몇 개 사실입니다. 있었죠.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중시할 거냐? 이게 본선 경쟁력이죠. 본선 경쟁력을 중시할 거냐? 아니면 지금 이제 그 오세훈 후보는 오신환 조은희 지지층을 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서적 공감대가 좀 있어요. 지금 1대3 구도로 지금. 그래서 흔히 막판에 말하는 여론조사에서 흔들렸죠. 이야기하는 사표 방지 심리. 네. 그러니까 조은희 오신환을 찍으려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나경원 오세훈 중에는 오세훈 쪽이 좀 더 가까운데 그분들이 소신 투표를 하지 않고 사표 방지 차원에서 오세훈 후보로 지지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각자 셈법이 좀 다른데 가장 중요한 변수는 뭐니 해도 저는 여성 가산점이다. 아하. 그렇죠. 이게 10%가 있기 때문에. 하이드님도 여성 가산점 때문에 나경원 후보 거의 확정적 아닌가요? 이 얘기하는데. 자기가 얻은 득표의 10%를 더해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조은희 오신환 후보가 지금까지 여론조사 나온 거 보면 합쳐서 10%에서 15% 사이거든요. 아, 네. 그러면 45% 내외에서 두 후보가 가져갈 가능성이 많은데 네. 그렇게 본다면 나경원 후보가 거의 한 4% 정도를 더 가져갈 본인 것이다. 득표율에 더 가져갈 수가 있어서 이게 그 오세훈 후보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사실은 또 하나는 이 지지층이 이제 보수 지지층 중도까지 포함해서 자, 단일화해야 3자 구도로는 필패론. 그러니까 이제 양자 구도로 가야 야권이 이번에 서울시장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심리가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지금 오세훈 후보가 본선 주자가 되면 단일화가 될 것 같고 왠지 나경원 후보가 국민의힘의 본선 주자가 되면 이 단일화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이런 약간 뉘앙스도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지금 이 아까 얘기했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계속 우리 쪽의 중심축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논리대로 하면 오세훈 후보가 만약에 됐을 경우에는 안철수하고 막 티격태격 하다가 만약에 본인이 양보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그 대선을 대비해서. 네네. 근데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쉽게 그걸 양보할 것 물러나지 같지 않고 않을 것 오히려 같고. 안철수 후보가 정책 결단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불출마를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아름다운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 쪽은 지금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나경원 후보 쪽으로 좀 쏠려가는데 다른 당 지지층이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팽팽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나경원 후보 본인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요? 자, 여권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죠.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이게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요? 민주당에서는 이거 또 복잡해졌네, 머리 아프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나요? 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 어떤 거냐면 우선은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와는 네, 단일화하기로 했죠. 예, 하기로 했고 오늘 원래는 일정과 방식을 정하기로 했는데 네. 아직 속보가 나오진 않았어요. 네. 지금도 아마 줄다리기를 하고 있을 수 있고 늦어도 내일은 나오겠죠. 그러면 민주당은 먼저 시대전환과 단일화를 하고 네. 투스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김진애 후보가 뒤로 밀린 이유는 이 민주당 입장에 대해서 좀 까다로운 조건을 걸었어요. 네. 뭐냐 하면 자, 우리가 민주당에 둘러리를 서지는 않겠다. 둘 다 민주당이니까 열린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에 둘러리를 서지는 않겠다. 공정하게 하자 그러면서 박원순, 박영선 통합 모델을 이야기했는데 이 TV 토론도 하고 그다음에 평가단의 심사도 받고 TV 토론도 많이 하자. 국민 여론조사도 하고 네. 그래서 정책 대결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도 거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와 단일화 과정에서 충분히 어필하겠다. 되든 안 되든 네. 이 의지가 지금 김진애 후보에게 강해요. 그래서
지금 사실 배지를 떼겠다라고 선언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면은 문제가 조금 민주당 입장에서 양강 구도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아까 야권의 단일화를 전제로 하면 상당히 박빙의 승부를 해야 되는데 네. 김진애 후보가 또 이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완주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은 지금 고민이 좀 있다. 원래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민주당은 이제 3자 단일화를 하자라고 주장을 했죠. 그렇죠. 원래는 그랬죠. 3월 8일까지는 다 맞아요. 마무리하자. 김진애, 조정훈 두 분과 3자 단일화를 요구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김진애 후보 측에서 열린민주당 쪽에서는 그 말이 안 된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그 둘만이 따로 하자. 조정훈 시대전환의 대표가 끼는 거는 적절치 않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예. 그러면 2단계로 단일화를 민주당이 그렇죠. 고민하기 시작했고 지금 이제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하고는 상당 부분 교감이 이루어졌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도 하지만 그 전에 뭐 정책 선호도 조사 뭐 이런 걸 여러 개를 해서 양당이 좋은 정책은 승리하는 후보 쪽이 받아안는 걸로 뭐 이런 방향은 잡힌 모양이에요. 근데 아직 이제 발표는 안 했으니까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 전문가죠.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도가 밝은 예. 후보인데 어쨌든 이제 그 본선 완주 의지도 이제 필요하신 맞아요, 거예요. 3월 맞아요. 8일 날 이후까지 레이스를 가겠다. 왜냐하면 3월 8일까지는 시대전환 끝나고 열린민주당과 단일화하기가 어렵거든요. 민주당도 그 입장을 이미 낸 바가 있고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 후보직을 사퇴할 거냐 내려놓든지 아니면 의원직을 사퇴하고 사퇴할 후보직을 유지할 거냐인데 그렇죠. 후자를 선택해서 맞아요. 배수진을 지금 친 상태인데 네.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열린민주당이 형제정당 같은 개념이 있는데 단일화는 안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김진애 후보 쪽에서 요구하는 것대로 다 하자니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러면서 이제 고민이 좀 깊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짧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재보궐선거에 네. 이 코로나 백신 접종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저는 미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네. 우선은 백신 접종 더하기 예. 이 확진자 재난지원금. 숫자가 중요해요. 네, 네. 그러니까 우선 재난지원금은 별도. 네. 그것도 영향을 이제 국민들에게 주겠지만 두고요. 예. 우선 방역 상황을 보면 지금 코로나가 만약에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이건 국민들의 이제 정서가 불안하기 때문에 여당의 책임론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야당도 그걸로 드라이브를 거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부 보수 언론이나 야당은 계속 백신에 대한 불신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불안감 조장. 네, 전 이거는 과학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네. 하고 맞습니다. 백신은 정말 우리가 과학을 믿고 이건 의학의 이야기지 정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아니, 과학이 준 선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죠.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지난 총선에서 코로나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잖아요. 방역에 대해. 예, 원래는 근데 그 당시에 악재였다가 호재로 됐죠. 여당에게 호재로 바뀌었죠. 왜냐하면 외신들이 굉장히 K방역을 호평하면서 호평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 야당 쪽에서 지나치게 발목 잡고 폄하하는 발언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오히려 않아서. 야당을 심판하는 맞아요. 네. 맞아요. 회초리를 그쪽으로 들었거든요. 여당이 아니라. 근데 지금도 백신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먼저 나서라는 것부터 네. 시작해서 백신에 대한 불신들을 조장하는 발언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게 국민 정서에 맞을지. 도움이 두 될지도. 번째는 서울시장 선거를 보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운빨이 센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원래 정치는 선거는. 그런데 이 방역 문제가 불거지니까 두 명이 좀 도움을 받았어요. 한 주사기. 명은 주사기, K 주사기, 쥐어짜기 주사기 박영선 후보 민주당이 본인이 이제 장관 시절에 이걸 해냈기 때문에 장관 때. 공교롭게 또 이게 막 대히트 상품이 된 거예요. 전 세계에 찾는. 두 번째는 이제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그렇죠. 같은 경우도 이제 이야기거리가 좀 있는 거죠. 네, 이래저래. 그렇죠. 그래서 두 후보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방역 전선에서 국면에서 좀 오히려 돋보이는 느낌이 좀 듭니다. 자, 이것도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중대범죄수사청 강행 두고 네. 대단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네. 자, 만약에 검찰 이슈가 커지면 네. 이거는 선거에 누가 유리할까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지난 한 해는 뭐 소위 추윤 갈등이란 이름으로 야당이 덕을 많이 봤죠. 왜냐하면은 잡음이 나오니까. 그렇죠. 지지율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고 올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걸 한 번에 만회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입니다. 이 한마디로 품어 안으면서 해결이 됐는데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 사이를 또 떼놓고 있는데 네. 오늘 이제 이 중대범죄수사청 문제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문정 이 대검 검찰연구관에 지금 수사권을 줬느냐 안 줬느냐에 대해서 대검이 법무부에 공개 질의를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도 지금 기싸움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야당 입장에서는 저거 봐라.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는 협력적이지 않고 추윤 갈등 시즌 2다 이렇게도 규정하고 할 거란 말이에요. 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어떤 역학관계 때문이 아니라 지난해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스타일이 있었던 거죠. 굉장히 강한 발언을 계속했는데 박범계 장관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태도와 자세, 네. 그 측면 내용도 있지만 그래서 언론에 빌미를 주지 않는다. 네. 이러면서 그렇게 커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해보면 말이죠. 검찰 개혁에 대해서 계속 추진해야 하느냐 이런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런 공감대가 제법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찰에 대한 피로감도 있지만 네. 지나친 이게 불거지는 것에 대한 피로감도 있지만 이번 국면에서 안 하면 이거 언제 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그렇죠. 요구점도 제법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는 거죠. 피로감도 있고 한편에 지금 못하면 영영 못한다라는 절박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 이슈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여권에서 고민거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밥그릇 싸움으로 검찰들이 주장하는 것 또한 그것이 국민들한테 설득력을 갖출 수도 있지만 자기 밥그릇을 안 내놓으려고 한다라는 어떤 고집스러움으로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여러 명들이 그렇죠. 오랜 기간 동안 그렇죠. 주장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또한 이제 여당도 이걸 추진하는 어떤 자세, 태도 이 부분들을 국민들이 의심이 볼 것 같아요. 근데 네. 태도가 중요하다. 이게 이제 정치 선거로 가는 거는 야당 쪽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판에 있어서 오히려 인물 대결 누가 시장감이냐 누가 일을 잘할 것 같냐라는 인물 대결로 가는 게 여권한테는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또 지지층 여권 지지층이 검찰개혁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또 받아 안 할 수밖에 없는 숙명이고 그래서 이제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수 언론은 검찰에서 큰 갈등이 좀 터지기를 좀 바라는 좀 뉘앙스가 좀 근데 있는 게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을 놓고 네. 박범계 장관은 검찰 이야기 또 경청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표면적인 그런 마찰이 안 보여요. 스탠스가 그런 스탠스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여권 입장에서. 태도 얘기를 네, 하신 거잖아요, 두 맞습니다. 분께서. 자, 정치연구소 영앤영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영일, 박시영 두 도사들 평론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